안녕하십니까.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진행을 맡은 저는 청년 꿈 전도사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첫째 날도 굉장한 성원과 많은 관심 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박람회 현장과 금융 유튜브에 접속해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의 열정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만큼 금융권 채용에 관한 궁금증이 많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채용 설명회에서 명쾌하고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오직 라이브 채용 설명회 당일에만 해당 기업의 상세 채용 정보 자료가 박람회 홈페이지 채용 정보 게시판을 통해 공개가 됩니다. 오늘만 볼 수 있는 리미티드 인포메이션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나와주신 한 분 한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DB 산업은행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 성시환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예탁결제원 인사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신수환 주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최철규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사부에서 채용 업무를 맡고 있는 이주영 대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또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우리 문을 열어주셨는데 아까 뭐 밖에서 어떤 분들이 계속 사진을 찍던데 어느 곳에서 오신 거죠? 네, 저희 산업은행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엄청 찍으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뭐 나중에 그냥 같이 공유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오프닝이기 때문에 살짝 농담도 해봤는데 어때요? 이렇게 채용 박람회가 열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각자 소감 한 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오랜만이긴 한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19년도 아마 대면으로 그때 채용 설명회를 하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안 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지원자들 분들을 이렇게 앞에서 직접 보고 같이 상담하고 했어가지고 너무 좀 저로서도 이렇게 뿌듯하고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탁결제원도 그래요? 네, 저희도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대면으로 그렇게 궁금증을 해소해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갈증이 있었는데 네. 이제 어제부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그런 구직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서 네.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현직자들도 그 뿌듯함을 느끼고 있구나. 맞습니까? 네, 저도 사실 비대면으로만 네. 저도 이제 채용을 담당할 때는 코로나 이후였어가지고 네. 항상 이렇게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이렇게 오랜만에 현장에서 직접 뵈면서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스스로도 동기부여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좀 놓치고 있었구나 한 번 더 좀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금융공사 분도 이렇게 직접 이제 채용 박람회에 와서 이렇게 구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매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제 생각에는 비대면은 사실상 조금 일방향 소통이 있는데 아. 이제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다 보면은 네. 이제 쌍방향 소통과 좀 더 이제 유연하게 자세한 내용을 얻어갈 수 있어서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또 이게 네 분의 그 얼굴이 좀 뭔가 상기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좋은 일이 있나라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이제 모두에게 공통 질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공기업의 앞으로 채용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뭐 목표랄까 뭐 어떤 거를 역량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산업은행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앞으로 채용 방향 관련돼서는 저희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일반의 경영경제, IT, 공학 등 이렇게 채용 분야를 다양하게 시시하고 있는데요. 면접 때부터는 채용 분야마다 좀 면접 구성을 상이하게 해서 해당 채용 분야에 맞는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보통적인 은행 일반뿐만 아니라 석박사 그리고 전문 자격증 소지자 등 특수한 전문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 얘기해 주시죠. 네, 저 예탁결제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채용 업무를 맡은 지가 오래가 안 됐고 네. 금융공기업에서의 앞으로 채용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의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IT 직군과 현업 직군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융합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여타 기관에서도 현재 IT 직무 직원분들과
현업 직원분들 간의 협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저희 2, 3년 주기로 순환 근무를 하는 근무 특성상 네. 단순히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IT적인 인사이트나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가 향후 채용 시장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탁결제원에서도 최근에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 도입을 고려를 하고 있고 네. 업무 자동화를 의미하는 RPA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등 음. 이제 현업 업무에서도 IT적인 역량을 요하는 그런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네, 네. 일단 아무래도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이 관련된 지침이나 아니면 규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다 보니까 뭔가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예측을 하긴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조금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사실 팬데믹 이전에는 1차 면접이 1박 2일 합숙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간 핵심적인 좀 절차였는데 네. 만약에 코로나가 만약에 저희가 내년도 채용 때 종식이 된다면은 네. 그러한 대면 면접이 어느 방식으로 진행될지를 조금 더 좀 면밀히 살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조금 대면 면접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조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네. 또? 네, 저희 주택금융공사에서도 그 지금 IT 인력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상하반기 나눠서 채용을 진행하는 등 이런 노력을 했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도 심사를 이제 서류 없이 전자로 다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까지는 이런 경영 경제라든지 전문 지식만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IT의 뭐 코딩이라든지 네.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는 융합형 인재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우수한 인재를 뽑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이제 내 회사가 그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금융 공기업이라면 거의 꿈의 직장, 뭐 신의 직장이라는 이렇게 평가가 많은데 그러면 막상 들어갔더니 직원이 됐다면 뭐 이런 소양을 갖고 있는 게 더 도움이 되더라. 막상 입사 후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그 산업은행 홈페이지를 가시게 되면은 네. 임직원의 행동 규범이라고 해서 KDB 웨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입행하고 나서 좀 중요한 3가지를 뽑자면 일단 네. 전문성과 소통 능력 그리고 고객의 니즈 파악 총 3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 금융부터 뭐 IB 업무라든가 벤처 투자 등 금융 전반에 걸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전반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양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환 근무가 기본적인 인사 배치의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양한 직장 동료들 간의 이런 소통 능력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산업은행 비전 자체가 대한민국을 미래로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산업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고객의 니즈와 수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훌륭한 은행원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네. 다 잘하라는 얘기네요. 뭐 예탁결제원 해보시니까 어때요? 네. 네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열정이나 뭐 직무 역량 또 컴퓨터 활용 능력 등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팀워크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요? 네네. 결국에 회사에 입사하시게 되면 네. 이제 회사의 조직원으로서 팀원 간, 팀 간, 그리고 부서 간에 협업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에 기반한 팀워크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직자 분들께서 만약에 채용에 지원하게 될 시에는 뭐 인턴이나 학교, 뭐 동아리 활동 등에서 팀 목표 달성을 위해 본인이 사용하셨던 의사소통 방법, 네. 그에 따른 성과를 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합격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팀워크 얘기 말씀하셨는데 네네. 팀워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느끼기에. 제가 방금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사소통이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네. 소통을 아예 하지 않으려는 것 자체가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본인 경험상 제일 소통이 안 됐던 대화가 오고 갔던 거 살짝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뭘 하랬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 사실 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업무에 대한 공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업무 공유가 안 됐을 때 아 좀 그러면 서로 이제 맞아요. 그럴 그런 수 부분에서 있구나. 좀 비효율적으로 음, 좀 네, 발휘됐던 경험이 있어서 제 마음 같아서는 누구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여기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뭐 네. 다녀보시니까 네. 이거를 조금 더 준비해 갖고 들어오면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저도 뭐 채용을 준비하던 당시에는 아무래도 금융 공기업 하면은 뭔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계산기 만지면서 키보드 만지면서 이제 사무직 위주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업부서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발령이 났던 부서는 민원 업무를 직접 응대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를 상상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제 차량을 타고 출장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국유지로 출장을 많이 나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민원 업무가 돼서 이제 어르신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고 오. 그렇게 조금 민원으로 조금 발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구나. 예, 이게 처음에 준비할 당시에는 물론 금융인으로서의 뭐 전문성 아니면 의사소통 능력 모두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민원 업무를 직접 이제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좀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조금 이런 민원 응대 능력이나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위주로도 좀 준비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주택금융공사 네. 다녀보시니 네. 저희도 이제 입사하고 나서는 대부분 지사에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사에 배치하면 당연히 이제 고객들과 응대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이제 민원을 잘 응대하고 오. 이런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공감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아요? 예, 적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결국에는 어. 이제 저희 준정부기관으로서 네. 공공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국민 여러분과 직접 면대면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좀 고객분들 중에서도 어르신분들이 조금 계셔서 어. 아무래도 비대면 업무보다는 대면이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직접 사무실을 내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출장을 나가서 뵈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민원 업무는 꽤나 있는 편입니다. 예. 그냥 뭐 앉아서 에어컨 쐬면서 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분들이 멋지게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밖에 돌아다니는 일이 많다.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적인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찍어서 질문해 주신 거니까 아주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에 묻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 인재상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 아까 KDB 웨이 말씀드렸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바라는 인재상은 일단은 저희가 금융업을 종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인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는 학사 수준에서도 충분히 익힐 수 있으신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소통 능력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소통 능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직원과의 대화인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본인의 말만 하는 건 사실은 일방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의미의 소통 능력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경제 역사입니다. 그 말은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역할은 하나에 일관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시대에 국가가 원하는 역할을 항상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항상 산업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항상 귀를 여셔서 그런 거에 항상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자세야말로 가장 중요한 저희 산업은행이 원하는 인재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어, 어휘 이런 게 약간 대변인 언어 어휘인데요. 약간 공적인 뭐 공문에 올라가는 언어인데 네. 그래도 뭐 전달력은 충분히 좋은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자 그럼 한국예탁결제원에게 묻겠습니다.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업무가 많은데 추천해 주시는 공부나 기업에 대해 뭔가 미리 알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 네, 사실 저 또한 저희 예탁결제원 입사를 준비를 하면서 네. 예탁결제원 업무 파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자본시장에서 조금 후선에 있는 백오피스 업무를 담당을 하기도 하고 네. 주식 등 거래가 있더라도 저희 업무를 좀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 네네. 어. 홈페이지에 이제 정보 공개 탭을 보시면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이나 조사 연구 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면밀히 살펴보시면 네. 저희 예탁결제원 업무뿐만 아니라 음흠.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좀 나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좀 생소한 업무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뭐 따로 조금 더 해놓으면 좋은 게 있을까요? 과목이나 뭐 이런 것들?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배석해주신 다른 금융 공기업들에서 진행하는 필기 시험과 같은 뭐 직렬별로 과목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한 과목들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공 수준, 흔히 대학교 4년제 전공 수준으로 네. 공부를 하면 합격하시는 데는 충분히 네, 큰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자산관리공사 묻겠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열린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라고 네. 질문 주셨네요. 네, 저희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열린 채용의 일환으로서 이제 불성실 작성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께 필기 전형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성실 작성자의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표절률이 50%가 넘는다던가 아니면은 관련해서 뭐 2개 이상의 문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던가 아니면은 블라인드에 위배되는 뭐 이름, 성별 아니면은 뭐 부모님의 직업 이런 거를 기재하신 경우에는 불성실 작성자로 처리되어서 불합격 처리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사실 내가 그렇게 쓰겠어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근데 막상 대부분의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를 이제 그런 저희 입사 지원 페이지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워드나 한글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뭐 관련된 전문 플랫폼에서 작성을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끌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거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2개 문항에 한꺼번에 하고 조금 급하게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런 분이 많이 계시고 또 그래요? 나중에도 제가 왜 불합격 됐나요 하셔서 제가 이렇게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좀 많이 놀라세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제출하기 전에도 한 번씩 읽어 보시면서 검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럼 꼭 그 홈페이지에서만 양식대로 쓰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겁니까? 근데 사실 그 플랫폼 자체가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서버 차원에서 이제 그 페이지에 이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게 좀 편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작성할 때는 이제 다른 데서 작성하고 나중에 글자 수도 세보고 나중에 이렇게 붙여넣기 했었는데 네. 붙여넣기 하실 때 조금 잘 유의해서 어.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꼼꼼함의 예. 일환입니다. 이제 꼭 뭐 진짜 일부러 거짓말 하려고 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 집 마련에 꿈이 있는 청년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인데요. 네. 청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전월세 보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신청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또한 저희가 그 시나 도와 협약을 해가지고 청년들과 이자 지원을 하는 그런 협약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그 홈페이지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홈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기적이고 이제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안심전환 대출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은 사는 게 좋나요? 아니면 아직 좀 기다려야 되나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데 농담이었고요. 다시 한번 또 집중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에게 묻겠습니다.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국책은행으로서의 장단점을 현직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나왔네요.
일단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산업은행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게 반드시 시중은행과 비교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점 미리 좀 전제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꼭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죠? 예, 일단 말씀해 주시죠. 뭐 산업은행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경제 위기가 좀 닥쳤을 때나 산업계에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을 때 항상 좀 앞장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뭐 기업 금융도 시작해가지고 기업 금융이라든가 구조조정 같은 시장 안전판 역할도 해왔고요. 네. 녹색 사업 지원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지원 그리고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 동력 확충 등 많은 것들이 다 공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업은행의 일원이 되시면 국책은행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한다라는 이 자부심이야말로 산업은행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거치시면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업무가 무엇인지 좀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장점이라 생각하고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흔히 금융 공기업 특히 공기업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네. 공기업이라고 하면 좀 낮은 업무량, 뭐 보장된 워라밸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산업은행은 뭐 여러 부서마다 업무량이 좀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부서에 가시면 네. 야근을 좀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겪은 단점입니까? 그렇습니다. 많아요? 오래 해요? 뭐 업무량이 얼마나 많길래? 뭐 어떤 부서가 뭐 업무량이 많다 뭐 이렇게 뭐 특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좀 현안이 되는 뭐 구조조정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해당 구조조정 업무가 많으실 거고요. 네. 보통적으로도 뭐 인사부 좀 이렇게 저희 같이 음.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채용 실무자분들 계신데 네. 굉장히 다 이렇게 노력하시면서 야근도 많이 하시고 아. 그렇게 본인의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난. 그래도 뭐 다 좋은 거 입행만 한다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네.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원에서는 ESG 경영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예탁결제원에서는 다양한 ESG 경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명상숲 조성이라는 사업입니다. 영상숲? 네네. 응. 학교 명상숲 조성은 네. 이제 중고등학교 교내 부지 내에 교목을 심고 학생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을 하는 등 좀 네. 학생분들께서 쉬실 수 있는 쉼터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음. 이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탄소 절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K캠프라는 사업인데요. K캠프? 네네. 오. 네, K캠프 사업이란 이제 창업된 지 6년 미만 네. 신생 기업들에게 네. 어떤 기업 진단 그리고 1대1 맞춤형 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기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405억 원어치의 신규 투자를 달성하였고 오. 150명에 달하는 신규 채용 또한 창출하였습니다. 현재 22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주 지역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네. 총 6개 지역에서 K캠프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ESG를 앞으로 뭐 기획하고 있는 건 뭐 또 있을까요? 사실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 저희 홈페이지에 네. 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저희의 ESG 활동과 계획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이런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저희의 ESG 경영 활동을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주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 운영하는 직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지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은 저희 공사에서 이제 뭐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 채권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저희 공사가 관리하는 채권 중에서 이제 본인의 채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마이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데이터 직무를 이제 희망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관련된 API 관련된 개발 지식이나 아니면 구현 관련된 이제 지식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전산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관련된 채권 관련 지식 그리고 이러한 채권 정보가 엄청난 민감 정보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의 개인 정보 관련된 법률이나 이러한 유의점을 잘 아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이제 IT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네. 이제 기관의 정보 특성이나 이런 거를 조금 준비하실 때 같이 알아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특별히 주안점을 둬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뭐 IT 기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겹치는 부분들이 꼭 있더라 하는 게 어떻게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물론 이런 시스템 개발 능력 같은 거는 사실 사기업이나 금융공기업 다 준비할 때 동일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신에 조금 공공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보에 대한 책임감이 좀 더 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전산 쪽 직렬은 아니지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인 정보나 아니면 정보 자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더 좀 특수하게 맞춰서 준비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게 묻겠습니다. 집은 사야 됩니까? 농담이고요. 필기에서 민간 금융 상식 시험을 공부하면 좀 더 수월하게 금융 경제 경영 상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추천하는 공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가장 최근에 입사한 신입 직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서 대답을 드리는 거라서 꼭 이게 정답이 아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네. 참고 용어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 이제 그 상식을 준비할 때 네. 그 매경이나 테셋을 뭐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신입 직원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사셔가지고 그걸 꾸준히 공부하신다라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외에도 최근에 시사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슈, 뉴스라든지 이런 경제 신문 등을 꾸준하게 읽으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경제 그런 게 면접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그렇게 경제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고 있으면 면접 때 좀 도움이 돼요? 예, 면접 때 이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살짝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네 분은 면접 보신 지 뭐 그래도 한 20년 전은 아니잖아요. 최근이기 때문에 면접 때 어떤 질문 받았는지 하나씩만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산업은행부터 한번 궁금합니다. 어떤 질문을 받으셨나요? 제가 뭐 16년도에 입행을 했기 때문에 네. 뭐 하나하나 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건 네. 지금 저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라고 말씀을 질문을 하셨고요. 네, 많이 당황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황했고 네. 얼마나 그랬어요? 사실 그때는 뭐 돈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는 제가 잘 몰랐어서 그냥 가장 그때 제가 생각했던 큰 돈은 단위가 조였던 것 같아서 조라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고 다 정답은 있는데요. 네. 내가 말한 거에 대한 근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 지금 제 가치는 얼마 안 되지만 함께 산업은행 입행하고 나서 산업은행과 함께 발전하면서 성장하고 전문가가 된다면 그때는 미래 가치를 감안해서 제가 조 단위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네. 그때 생각하니까 벌써 또 떠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탁 결제원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으셨습니까? 저도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 기관 분류 자체가 이제 금융업이다 보니까 네. 질문을 해주셨던 것이 이제 금융업 자체가 되게 차갑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께서는 이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좀 어떠한 따뜻함을 베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좀 이제 동물들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서 그런 따뜻함을 베풀고 있다고 답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거기서도 ESG를 하고 계셨고. 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 시험 보실 때는 어떤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까? 네, 저도 제가 면접 볼 때 들어갔을 때 이제 다대다 면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 면접자는 한 5명 정도가, 그때는 코로나 전이어서 5명이 들어갔었고 이제 면접위원분들께서 앉아 계셨는데, 면접자들이 다 이제 뭐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 그다음에 뭐 공직자로서의 역량 이런 거를 다들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면접위원장님께서 혹시 여기서 사기업은 써본 사람 있냐,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특이해진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사기업을 쓰긴 썼었는데 조금 그동안 해온 말이 있다 보니까 손을 안 들었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뭐 옆에 계신 한 분, 뭐 지금은 동기가 됐지만은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 물론 있어야 되지만은 아무래도 좀 다양한 곳을 경험을 해보고 그래야 그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더 알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면접 합불에는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조금 어떻게 보면 면접위원님들도 네. 물론 그러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뭐 답변을 좋아하시지만은 어느 정도는 솔직한 답변을 좀 원하신다고 그때 좀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채용을 진행하면서도 조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면접 준비하시면서도 너무 이런 외운 답변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진솔된 답변도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진솔함. 그래도 그런 질문이 느닷없이 한 번씩은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좀 돌발 예, 질문처럼. 예, 맞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어떤 질문 네, 받으셨어요? 제가 신입으로 입사할 때 면접 봤을 때 네. 다른 기업을 쓴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유가 네. 제가 저희 공사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네. 입사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인턴도 했고 뭐 다른 것도 했고 이런 어필을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다른 데로 썼다고 솔직하게 대답은 했습니다. 네. 그때 만약에 거짓말을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면접관님께서 안 믿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근데 뭐 좋은데 원서 쓰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다 좋은데 썼으니까 좋은데 다니고 계신 게 아닌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질문들을 잘 계산하고 계시면 우리 금준생 여러분들께서 면접 보실 때 좀 덜 당황하실까봐 갑자기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만 또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해당 기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일단 근무의 유연함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뭐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조직 문화적으로든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도 특정 대면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많은 업무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네. 그다음 저희가 본인의 총 근로 시간을 준수하면서 본인의 사정에 맞게 뭐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도 사용하시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지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행사라든가 뭐 회식 같은 것도 많이 좀 자제하고 있고요. 네. 기존의 보고 방식도 항상 좀 대면이었다면 지금은 유선이라든가 뭐 서면 또 메일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좀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코로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탁결제원에서는 이전과 이후로 느꼈을 때 어떤 게 조금 바뀌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일단 산업은행 담당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좀 변화가 있었지만 네. 이제 저희 팀에서 아무래도 채용뿐만 아니라 그 사내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내 연수 또한 원래는 대면이었다가 비대면으로 바뀐 연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됨에 따라서 장점이 이제 대면이었을 때는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교육을 들으시지 못하시던 직원분들이 네.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함에 따라서 더 아하. 듣게 되시고 실제로 피드백을 확인을 해보면 교육의 효과성 또한 대면 교육 못지 않다는 것을 보고 좀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식의 방향도 잡힐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뭐 대면 업무가 비대면화되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체의 변화가 조금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대부분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새출발 기금과 같은 정책적인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최대한 재기 지원을 빠르게 그리고 무엇보다 좀 많은 기준을 통해서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의 턱을 좀 낮춰 주십사 하는 아, 그래서 많은 분들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 한번 해봅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떻게 네, 저희 갈 것 같습니까? 저희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 네. 이제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 노트북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필요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네. 이외에도 이제 고객분들에게 조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원금 상환 유예라든지 이런 제도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네, 다 같이. 예. 진짜 치유하고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일해주시고요. 주어진 시간 이렇게 금세
순삭돼 버렸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요. 아쉽지만 라이브 채용 설명회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박람회 홈페이지 채용 정보 게시판을 통해서 오늘만 공개되는 자료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퀴즈를 풀고 선물을 받아갈 시간인데요. 아까 연습 많이 했죠? 예. 퀴즈. 자, 제가 퀴즈를 푸시겠습니까? 2022 그럼 퀴즈 하면 여러분들께서 예스를 세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 금 퀴즈! 예스. 다 왜 이렇게 바리톤이에요? 왜 이렇게 높은 거 없어요? 아, 왜 높은 거? 왜? 금 퀴즈! 예스.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들으면 정답을 아시는 분이 정답을 외치시고 퀴즈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분 중에 한 분만 맞춰도 공통으로 상품이 주어지게 됩니다.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중 금공채 운영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메타버스 면접 체험관, 2번 취업 역량 자가 진단 프로그램, 3번 현직자 직무 토크 콘서트, 4번 라이브 입시 설명회. 정답은 무엇일까요? 1, 2, 3, 4번 중에 몇 번인지 정답을 외쳐주십시오. 네 분 중에 한 분만, 한 분이라도 누가 아시죠? 네, 맞춰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저는 지금 사실 메타버스 면접이나 저희 취업 관련해서 이제 자가진단 프로그램 다 부스가 여기서 보이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원투 날라갔고 네, 그죠? 그리고 3번이냐 4번이냐인데. 또 현직자 직무 콘서트는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직무 콘서트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리고 사실 입시가 아니라 채용이 맞기 때문에 4번 라이브 입시 설명회가 오답인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야, 진짜 이거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답을 유추해 내셨군요. 네, 눈을 좀 굴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취직을 하나 보다. 자, 그러면 네 분이서 이렇게 선물 좀 뽑아 주십시오. 저희가 선물 그냥 네 분 다 하나씩 뽑아 주시고 그 캡슐을 뜯어 주십시오. 그렇게 돌리면 자, 이렇게 눌러 주세요. 사이드에서. 그렇게 누르면 잘 열려요. 그렇지. 네. 볼게요. 선물 뭐 있는지 볼게요. 먼저 언젠간 쓰겠지. 언젠간 쓰겠지. 뭐 언젠간. 자, 뭐 여기 코팅 칫솔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포스트잇. 이걸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네, 포스트잇은 이걸로 쓰시면 되고 뭐죠? 난 소중해 헤어롤. 아이고야, 여기 이거 헤어를 여기 롤이 있어. 네. 헤어롤을 하셨다고요. 자, 뭐죠? 이리와 밀어줄게 때타올. 이리와 밀어줄게 때타올은 포스트잇 있다. 찾아보니까 있다. 네. 여기 물티슈, 살균 소독 물티슈로 몸을 예쁘게 청결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바로 끝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채용 설명회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손해보험사의 채용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개그맨 황영지 씨의 진행으로 더욱더 재밌게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채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